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페드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페니로 불리는 1센트 동전을 무려 232년 만에 폐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번 행정명령 그리고 페니 폐지 의사로 본인의 오랜 신념인 화폐개혁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는 게 월가의 평가입니다. 미국의 화폐개혁 우리에게도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의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됐었고 또 영국 쪽에서는 CPI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엔비디아라든가 예. 무슨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화폐개혁 문제, 트럼프의 행정명령, 페니 폐지 이런 게 더 이렇게 큰 이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어제도 한 44포인트에 올라서 우리가 작년 말부터 미국 주식보다는 이제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그 박현재 회장이라든가 국민은행에서도 연기금에서도 예. 연기금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제까지 33거래일째 사더라고요. 대충 우리가 작년 말에 얘기했던 시점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M7 종목을 팔고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2,600도 넘어서 2,700 바짝 다가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미국 증시는 어제와 비슷하게 장 초반에 떨어졌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올라가긴 했어도 이런 모습은 전환기에 나타난 시점이다 하는 것이 월가의 평가다리에 불렸습니다. 예. 오늘 장 초반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부담이었었죠. 3%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미국의 CPI가 3%니까 인플레 재발 우려가 되는 게 아니냐. 결국 작년부터 추진했던 금리 인하, 피벗이 인플레를 촉발시켰다. 이게 1980년대 몰것실스 우려 때문에 피벗의 속도 조절이 나왔죠. 그 우려 속에 1월 FOMC 의사록이 나왔죠. 역시 여기도 트럼프 정책 크게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관세, 또 불법 이민, 그렇죠. 그리고 이민자 규제. 우리도 이제 이걸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이거에 따라서 인플레 이렇게 이렇게 영향을 평가해보고 페드의 금리라든가 이런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이 체크 스윙이거든요. 그 체크 스윙 얘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매파 작성에서 좀 누그러지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장 후반에 장 초반에 만회폭을 만회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상승폭은 크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김천 PD가 장 마감 지수로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사실 어제와 마찬가지로 3대 지수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이죠? 다우지수는 0.1%, 나스닥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요. 강보합 수준. 그리고 S&P가 0.24 이렇게 해서 S&P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이 과거보다는 월등히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FOMC 의사록도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더 큰 주목을 받은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페드 통제를 강화한 행정명령 아니겠습니까? 네, 뭐니 해도 이게 가장 큰 뉴스였었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글로벌 뉴스에 이게 빠졌는데 이걸 꼭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연준을 비롯해서 이 대통령의 통제권에 벗어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방이라는 기관에 들어가 있는 법인데 이게 통제권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도 있지만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 있는 중앙은행, 연준의 제도와 규제, 백악관 예상국에 제출하라. 주요 제도와 규제는 백악관 예상국에 제출하라. 이 행정명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OMB 예상국의 수장이 바로 프로젝트 2025에 참여했던 러셀 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작년 5월에 계획됐던 연준의 개편론 폐지론과 함께 프로젝트 2025 계획을 아마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트럼프노믹스 2.0 내지는 마가노믹스 추진할 때 가장 장애인이 페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 프로젝트 2025 계획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한테 보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월가에서 보면 그런 수순을 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추측이 나오는 거죠. 이 행정명령이 최대 이슈가 되는 거죠. 결국 프로젝트 2022 계획에 따라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는 급진적 조치에 대한 통화정책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에 따라서 예산 갖고 있죠.
사람에 대해서 있죠. 각종 제도라든가 규제를 OMB에 제출하다 하면 통화 정책이 이번에 빠졌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홍앵커가 있잖아요. 한국경제TV에서 월급을 적게 준다 하면 이 방송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성실하신 분이라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그러나 사람인지라 제도라든가 대해 감독을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놓으면 거기서 통화 정책도 대통령이 눈치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월가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2021 계획은 누차의 시청자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절차를 받고 가느냐에 따라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치가 나왔는데요. 통화 정책 금리 변개 빠졌다 하더라도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행정명령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페드의 통제권 강화 관련된 내용들 짚어주셨고요. 자, 저희가 짚어볼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페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센트를 의미하죠. 이 페니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미국이 난리통이라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마 페니, 미국의 1센트짜리 페니를 하고 5센트짜리 니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페니 갖고 있는 건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거로 됐냐.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24억 원, 우리나라 24억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방송하실 때, 방송할 때 그 페니가 어떤 페니냐. 지금 방송 내용과 함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억 원짜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소셜 네트워크에 페니를 폐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폐지 이유는 시청자분도 아시겠죠? 효율성 따지는 겁니다. 지금 1페니 주조 비용이 3.69센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액면가 1센트니까 효율성만 따지면 2.69의 역신효율이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개당 명확하지 않을까? 제가 회계연도에 미국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말까지죠. 그러면 회계연도 전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걸 fiscal year, F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년 중에 어떨까? 1년 중에 114억 개가 발행합니다. 그러면 1센트당 2.69센트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막에 좀 돌아가서 시청자분이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선 내격이기 때문에 한번 자막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돌려주셔서 자, 회계연도에 114억 개가 발행하면 트럼프가 왜 효율성만 따져서 페니를 폐지해야 되느냐 명확히 나타나죠. 그렇죠. 자, 114억 개의 동전이 발행하는데 그중에 40%가 페니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 주조비용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게 미국 돈으로 1억 8천만 달러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 환율이 한 1,440원대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보면 2,6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미국은 재정적자, 더더욱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효율성에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적자 국가 채무가 본인 자신의 첫 실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을 잘 내는 것보다는 저항이 없는 이 부분을 폐지시키면 재정적자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디폴트 사항 이런 가능성도 줄이지 않느냐. 이거 왜 이렇게 놔두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페니만 문제냐. 주조비용에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5센트 니켈이거든요. 이게 주조비용이 14센트가 들어갑니다. 그럼 5센트 대비해서 14센트라면 이것도 9센트나 더 많이 주조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연관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이 페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이 이제 니켈 동전이 되게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결국 폐지의 운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효율성과 관계없이 자, 페니라든가 니켈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의 애환이 갈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걸 본격적으로 화폐 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온통 난리다. 거리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집권 1기 때에는 50일 만에 트럼프가 탄핵에 몰렸었는데요.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오늘 이게 19일이니까 20일이죠. 딱 한 달 됐네요. 한 달 만에 탄핵에 대해 소지가 있는 소지거든요. 트럼프의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미 국민들이 온통 난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페니 주조 비용이 올라간 것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국내 언론들도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부메랑 효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의 예. 부메랑 효과는 교역국으로부터 먼저 받는 게 아니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만 제외고는 받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오히려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이렇게 부메랑 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 한풀이성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생필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선 죽음 소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죽음 소위. 예. 그래서 이걸 둠 스펜딩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씁니다. 둠 스펜딩. 둠 스펜딩. 그래서 자, 이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생필품을 사주자. 그러면 카드빚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계빚에서 결국 본인들의 파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둠 스펜딩이라는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있는 사람들은 믿을 건 금뿐이 없다. 지금 금값이 오늘도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금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쪽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뭐냐, 미국 내에서는 각종 주조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조 비용. 그래서 미국의 제조 비용이 올라갑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페니는 구리와 알루미늄의 합금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자, 구리와 합금은 원자재 시장이죠. 컨텐츠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런던은 스팟 마켓 선물 시장이고 예. 뉴욕은 퓨처 마켓 선물 시장이지 않습니까? 금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이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가격도 컨텐츠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런던보다도 오히려 뉴욕이 높거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미국의 예. 조폐장 입장에서는 페니에서 알루미늄과 니켈 가격이 올라가 주조비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당신 트럼프의 이 관세에 의해 가지고 이게 주조비용이 올라가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잘 쓰는 이게 뭐가 이게 예. 잘못되길래 폐지하라는 거냐? 이 국민들이 울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 지금은 이것을 공멸의 부메랑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관세는 교역 상대국에서 부담을 주는 이런 부메랑 효과가 우려됐습니다. 지금은 뭐냐? 관세 부과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뭐냐? 죽음 소비, 둠 스펜딩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믿을 것뿐이 금뿐이 없다 해서 금값이 치밀고 각종 제조비용이 더 올라가는 것에서 서민들의 애환이 걸려 있는 펜이라든가 니켈의 주조비용이 올라가니까 미 국민들이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먼저 교육 상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해서 요거를 사실 공생의 분행 효과다. 교육극도 줄이고 예. 미 국민들도 줄이다. 공멸의 부마리 효과다. 이런 표현도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페니 폐지도 일리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화폐는 예. 법정 화폐는 사실 효율성 따질 수는 없죠. 화폐의 기능은 화폐 기능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무슨 경제 효율성입니까? 화폐의 3대 기능은 거래를 편리하게 하면 됩니다. 예. 가치 저장을 하면 됩니다. 회계 단위만 하면 됩니다. 이런 기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따질 때는 사실 자, 미 국민의 거래 편리성, 소비라든가 뭔가 소액 단위에 구성하는 건정의 하나로서 1센트 페니와 5센트 니켈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예. 이걸 가지고 당신네들 기업의 생리상 경제 효율성을 들이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사실 이것이 이해에 맞지 않는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니 자체에 대해서 미 국민들의 어떠한 애환이 동고동락할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페니는 미 국민들 사이에 23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통화입니다. 그렇죠. 페니가 아시겠습니다는 1973년 미국의 조폐장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해서 232년도에 미국의 국민들의 특히 서민들의 애환이 걸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국민들한테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경제 측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렇죠. 예.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겠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정치적으로는 아브라함 링컨을 지향하고 예. 경제적으로는 사실 뉴딜 뉴딜 예. 대통령을 지향한다 하지만 본인은 거기에 활동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미국 밑에서 절대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사실 최고의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뭐냐, 이 링컨이 페니의 초상으로 잡혀 있죠. 시청자 여러분, 페니를 보면
그 초상이 에브라임 링컨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서민들이 아끼는 동전을 야 일론 머스크 당신이 뭐길래 기업가 출신은 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업 가지고 이걸 가지고 들이대 미국 국민들은 공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미국 사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화폐에 정통한 미국 학자들까지 들고 일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혹평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평이 기업가 출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 이기에서는 이론으로 공부한 학위 출신들이 없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사항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화폐에서는 자 이런 페니 폐지가 나오고 오늘 행정명령에서 페드의 감독권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제도에 백악관 어떻게 파월 수장의 제도와 규정의 최고 책임자가 있는데 OMB의 국장한테 보고합니까? 그렇죠. OMB의 국장한테 백악관 예산관리 국장한테 보고합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정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페니 효율성만 따져. 그럼 효율성만 따지면 자 법정화폐가 갖고 있는 시니어리티라든가 역시니어리티 효과가 아느냐?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그다음에 기업가 출신 일론 머스크 효율성만 따지는데 이거 아느냐? 이게 나오죠. 혹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시니어리티 이펙트는 뭐고 역시니어리티 이펙트는 뭘까? 예. 종이 법정화폐는 자 100달러짜리 이 100달러짜리 액면가 100달러짜리가 지금 화폐 문양 놓고 못 넣고 뭐 넣고 20달러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달러 기능을 하지만 화폐의 반응은 20달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80달러는 시니어리티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밸런시티가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역시니어리티 이펙트가 자막이 빨리 나가서 그런데요. 역시니어리티 이펙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페니를 만들 때 발행 비용은 3.64입니다. 근데 기능은 1센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거꾸로 발행 비용이 높지 않습니까? 역시니어리티 이펙트죠. 자 그러면 건정별로 미국에서는 100달러짜리가 총 건정 중에 약 70%가 주거래입니다. 그러면 종이 법정 화폐가 시니어리티 이펙트가 지금 뭐냐 펜이라든가 니켈보다는 월등히 주거래 동정이 예. 법정 화폐가 되니까 중앙은행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뭐냐 이렇게 사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이 문제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만 따지는 당신 그것도 잘못돼 있다. 법정화폐의 시니어리티 이펙트가 예. 역시니어리티 이펙트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자 효율성 따져봐라. 화폐 발행 차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큰 거 아니냐. 예. 1페니만 넣으면 당신네들이 얘기가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법정화폐를 보면 중앙은행에서 절대 밸런스 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건정이 이제 10,000원권이라면 예. 이 액면가 10,000원권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0원권 물품 10,000원짜리 주죠. 근데 그 발행 코스트가 2,100원이거든요. 나머지 7,900원은 사실 시니어리티 이펙트입니다. 한국도 10,000원권, 50,000원권, 50,000원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최고 건정들이 약 전체 거정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 그러면 경제 효율성만 따지되 중앙 입장에서는 월등히 이득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모르고 미국의 학자 얘기입니다. 페니만 따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 국민들의 공분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지금 미국에 들끓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페니가 폐지되면은 더 큰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페니는 어디서 이렇게 발행하냐면요. 우리 조폐창이 이제 동전을 이제 발행하는데요. 그래서 뭐 골드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각 주의 조폐창에서 발행합니다. 근데 미국에 51개 주인데요. 그 조폐청에서 페니라든가 어떻게 주기능 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덴버인데요. 이 덴버가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시기를 재고는 대부분 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서 앞서 말씀과 같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 시기입니다. 자막에 돌아가서 전쟁 시기를 얘기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전쟁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총알을 쓰는 게 많았죠. 그래서 탄피는 구리로 제작하죠. 그렇죠. 전쟁에 의해서 구리가 다 탄피로 소진되니까 이게 뭐냐 조폐창에서 구리와 니켈로 합금해야 되는데 구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44년에 11억 개가 발행했는데 전부 강철로 발행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강철 전쟁 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강철로 발행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기에서 부식되죠. 예. 11억 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1934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예. 덴버가 실수로 구리를 전부 발행한 겁니다. 이게 유명한 전쟁 구리 펜입니다. 예. 이게 지금 현존하는 게 10개 정도 있는데요. 가치가 상당하겠네요. 가치가 상당하죠. 예. 그래서 마지막 경매를 붙인 게 2010년 콜로라도 덴버 경매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이렇게 보면요. 예. 매주 뭐 이럴 때 앤틱 이렇게 해서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페니가 나온 걸 제가 이게 연구가 있는 보스턴 주변에 있잖아요. 나왔는데 그 페니를 좀 한번 근데 무시했는데요. 그 페니가 이 페니인지 모를 것 같아요. 이 페니가 10개 정도 남았는데요. 2010년에 경매가로 지금의 환율로 하면 24억에 낙찰됐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집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확인해 보죠. 예. 시청자 여러분 꼭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페니 1943년에 발행한 구리 페니는 지금 24억의 최소가 경매가 마찰이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니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로 결론을 맺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화폐 개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법정화폐를 폐지하는 것도 화폐 개혁이고, 그렇죠. 화폐 거래 단위를 하는 리디노메이션도 화폐 개혁이고, 국권은 신권을 교체하는 것도 화폐 개혁입니다. 그러면 페니도 엄격하게 보면 법정 화폐지 않습니까? 그렇죠. 폐지하니까 화폐 개혁 얘기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화폐 개혁은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건정 변경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 화폐 도안에 집중돼 있었고, 신흥국들은 뭐 아시겠지만 법정 화폐 폐지,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한다든가 폐지하는 문제, 두 번째는 리디노메이션 문제, 뭐 10분의 1로 축소, 100분의 1 축소 이렇게 됐죠. 근데 자, 트럼프는 오늘 행정명령에서 연방 제도를 통제한다. 페니도 법정화폐도 폐지한다.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오래된 화폐 개혁에 스스로 하기 위한 절차냐 이게 나온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2011년 당시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 이렇게 친구였었죠. 그렇죠. 근본이제에 대해서 동조를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 프로젝트 2022에 명확히 나타났거든요. 페드도 폐지 내지는 개편하겠다. 지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행정명령도 페드 규제하고 그다음에 폐지 법정화폐도 폐지합니다. 예. 아직 폐지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수고인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미국에서 화폐 개혁이라는 것은요. 뭐 지금 엔비디아 무슨 뭐 종목 하나 이것보다는 월등이죠. 오늘 이 얘기가 가장 큰 뉴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